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72년 전 동강마을 주민들은 토벌대 트럭에 실려 정방폭포 위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포승에 묶인 채 죽장에 찔리며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과 마을 주민들이 학살되는 광경을 지켜봤던 그 당시 9살, 11살의 어린 소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8순이 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4.3 특별법 개정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송순문 제주 4.3 유족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영훈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정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72주기 4.3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볼 건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추점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겠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취념사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두 번째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유죽 회장님, 우리 그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두 번을 예. 4.3 취념식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헌화 분양 헌의 추도사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72년 추념 그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간소하고 아주 축소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150명 내외로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4.3의 피해의 그 아픔, 그다음 또 명예회복, 또 4.3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치권에서 노력, 그다음은 유해 발굴 및 감식의 지원 과정, 그다음은 트라우마 센터 개설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다룰 적에 혹시나 도정 행정과 도의 차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하면서 금년에 21대 국회 내에 특히나 또 빠르다면은 대통령 임기 내에 4.3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우리 유족들은 학수고대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군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두 번째 오셨는데 그 앞에서 말씀했던 어떤 4.3 정신의 하나의 측면을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 해방에서 이제 보다 독립으로 그리고 분단을 넘어서 통일과 평화로 가는 어떤 4.3 정신을 또 말씀해 주셔서 4.3을 정말 좀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또 하나의 어떤 면을 또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취념사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4.3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개정안도 내고 지금 상당히 이제 정부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4.3의 정신과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 중에 72년 전 제주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상당히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국회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대목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정부는 4.3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하루빨리 화답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만 개정이 되면 바로 또 뭔가를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 4.3 진상 보고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그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확정된 이후로 16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구체적인 피해 실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어떤 4.3의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총론격이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마을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 그리고 집단학살, 그리고 유해 발굴, 교육계, 군경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어떤 마을 실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집단학살에 대한 29건의 집단학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마을에서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인명이 이르기까지 저희가 피해 실태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담고 있는데요. 이번은 말 그대로 제1권입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 추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이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죽 회장님께서는 이번 진상 조사 보고서 좀 예.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진상보고서를 예. 저도 좀 봤습니다. 이번에 예. 그 1차로 그 진상보고서 평화재단에서 예. 이렇게 만든 책을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소외되신 이런 제외되신 예. 이런 그 마을별 또 오타 잘못 표시된 명시된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차기에 예. 또 그런 수정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하고 예. 재차 또 진상보고서 책이 발간할 때 예.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죠. 또 이제 정명 문제라든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도 과제로 남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예. 이 보고서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이번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삼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이런 조사하고 있는 추가 진상 보고서의 내용을 예.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예. 대한민국 토대로, 정부의 법에 보고서로 의해서, 이제 예. 만들 예. 것인가 하는 추인 절차를 이렇게 밟는다든가 예. 이런 식의 법 개정 작업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 민간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단위의 어떤 그 보고서로 채택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또 법 개정에 이렇게 좀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우리 실장님 하시는 말씀 아니, 저희가 있으세요? 사실은 이 재단이 지금 네. 추가 진상조사 그동안 이원회 활동이 거의 지금 중지 예, 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가 진상조사의 그 예. 담당 업무를 저희가 재단이 맡고 있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그렇죠. 예.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맡고 있긴 하지만 그 위원회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조금 예. 그 여러 가지 어떤 공익 문제가 제기되고 있긴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셨고 예. 그러면서 조금 미진하나마 예. 법적인 공익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예.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예.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회장님 그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예, 예. 개소가 됐습니다. 예, 개소가 아직 5월 6일 날입니다. 예. 개소가 안 되고 아직 5월 6일 날. 될 겁니다. 예,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유족들이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예, 예. 어떻습니까? 예. 글쎄 이번에 그 6월 5일 날 개소식에 앞서서 예. 일단 그 사무실 선정 부분부터 재단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주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예. 우리 유족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을 건가 이렇게 예. 내다보고 두 번째는 아직 그 1세대 유족들이 트라우마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 악몽이라든가 현장을 보는 그 현장 그때 예.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1세대 고령의 유족분들께서 좀 접근성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곳에 찾아갈 수가 있을 건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와 반면에 또한 이제는 마을별로 노인들이 예. 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찾아가는 이런 치유센터도 중요하다고 봐서 예. 이번에 트라우마 센터가 그 개소식이 끝나면은 예.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예. 유족들 상대로 꼭 유족만이 아니라 예.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찾아다니는 이 치유센터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텐데요. 예. 예,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장소를 저희가 사삼평화공원을 그렇죠. 하면 찾아오기가 힘드시니까 네. 어르신들이 많이 아는 고산동상 세무서의 네. 그 자리인 나라키움센터에서 지금 네. 5월 6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시작을 해야 저희가 나름의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가는 어떤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하고 아직은 인력이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유족분들한테 다가가려는
지금 노력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트라우마 센터가 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또 전국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4.3의 완전한 해결에 네.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저는 보여준 네.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법적 근거 조항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또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서의 예. 위상과 조직을 또 명확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우리 도민들의 관심, 네네. 이제 4.15 총선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네네. 압승을 함으로 인해서 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그 추념식 때도 네네. 우리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부 다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과연 20대 국회 내에 지금 임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죠. 가능할지 네.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제가 28일 날 어제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또 만나서 마지막 임시회에서 3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의논을 좀 드렸고 의견을 또 개진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네. 오늘 아마 9시 이후에 처리될 이제 제 2차 추경 네. 긴급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또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또 처리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4.3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한 번 더 임시회를 소집해서 네. 열자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28일 날 그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4.3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강창일 의원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미래통합당에서 정부 내의 의견 때문에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참석했던 행안부 장관과 네. 또 이제 기재부 제2차관이죠. 네. 2차관이 이제 정부는 이미 합의를 봤다. 네. 정부의 입장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행안위 소관 상임위 심사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닙니다. 법사위를 거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심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어제는 됐다? 거론이 됐던 것이고 예. 이제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예. 상정이 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예.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임시회가 다시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다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네. 예. 우리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뭐 또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 4월 15일 날 총선에는 아시다시피 제주에도 여당이 네. 앞섰습니다. 우리 송재우 국회의원이 머지않은 두 분은 재선에 이렇게 당선돼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총선에는 뭐 아시다시피 180석이라는 예. 여당의 압승으로 예.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의원님들께서 과연 4.3을 가지고 얼마나 친일보, 얼마나 노력, 얼마나 협조가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뭐라고 이 얘기를 네.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저는 20대 국회에 이제 29일 날 개원을 나서 5월 달이면은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4.3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영훈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회기 중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최단의 노력이라도 하셔서 행안이든 법사위원회든 네.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좀 논의하는 모습만이라도 우리가 유족들이 볼 수만 있다면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렇게 예. 해 주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희박할 것 글쎄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80석이라는 예. 우리 오영훈 의원도 계시고 차후에 우리가 그 다음 21대에는
예.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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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유족이나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말기라도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실은 법안 체율이 36%밖에 안 되는 20대 국회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마지막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어떻든 간에 이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부 개정안이 2건, 그다음 일부 개정안 3건 해서 총 5건이 지금 개정 법률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의 조항을 이제 수정을 네. 해서 단순하게 이제 역사적 기술, 객관적 사실 날짜를 중심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네. 보완한 내용이 이제 정의 조항이 개정 사항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법 제명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네. 이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자체를 이제 보상과 관련된 네. 법률로 이제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행자와 유족에 대해서 배보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 네. 그리고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수형으로 남은 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불법 군사재판에 무효화 조항을 넣는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센터의 문제 그다음에 벌칙 조항을 통해서 이제 4.3을 왜곡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 이런 부분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우리 강창을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도 같이 발의했는데 어쨌든 그 강창일 내용도 좀 의원님은 뭐 살펴봐 주시죠. 부분 계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유족회를 비롯해서 저희 시민사회 단체나 뭐 재단도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오영훈 이제 국회의원 안을 제가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창일 의원님안은 부분적인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그렇다시는데 권은희 의원의 어떤 이 개정안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의문시 되는 것들이 개별 방식의 조사를 한다면 지금 그동안 2000년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진상규명 속에서 4.3 희생자로 이제 우리가 지금 14,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개별 조사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특별법 정신을 저는 입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특별법을 계승을 한 오영훈 이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개별적인 방식의 어떤 조사를 얘기하는 것들은 특별법 전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영훈 의원님 안이 거의 우리 도민이나 유족회 안의 어떤 원본으로 보고 뭐 조금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장님? 글쎄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폐기되는 원인이 보완 부분이 있을런지 아직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폐기되면 그건 새로운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때 당시에 초안을 잡았던 법률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배보상 문제라든가 아까 그 진실 왜곡 문제라든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보완할 그런 뭐 목이 없다고 이렇게 없다고 내다봅니다. 단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소위원회 국회 내에서 좀 논의가 됐었으면은 바람인데 논의조차가 전무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뭐 산이 높으면 깎고 산이 얕으면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2년 동안 우리 국회가 완전 식물국회로 변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우리 유족들이 보기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프고 좀 속이 타고 이런 실정입니다. 뭐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추가 진상 보고서, 추가 진상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부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4.3 평화재단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고서의 효력 그리고 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저는
중앙위원회 또 의결을 거친 보고서로 발간되었을 때 이후에 추가적인 진상 조사 작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호적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양자나 양녀로 이제 등재를 하고 그렇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유족회 측에서도 이제 한 500명 이상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호적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희생자로 유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특별법 내에서 정리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추가적인 그 유족에 대한 상설 신고 제도의 이제 상설화 이런 부분 또한 이게 보완돼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보완되면서 20대 국회나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든 4.3 특별법 그 개정 과정에서 이제 그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이 정부 측에서도 이제 조금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득하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배보상 문제 이게 가장 좀 그래도 개정안의 핵심이고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실제 지난 4.3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의 내부 의견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4.3 추념식에서 대통령님의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또 밝히신 이후에 기재부의 입장이 명확히 나왔다는 게 공식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던 기재부 이제 구윤철 차관이죠. 제2차관인데 4.3 특별법 개정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또 행안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논의의 걸림돌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정부 부처 내의 의견 때문에 논의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분명히 이제 국회 속기록에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문제 제기와는 또 다른 방식의 또 문제 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명분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유족회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보는 사항이 이 배보상 문제 아닙니까?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런 희생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20대 국회에서 뭐 좀 4.3 특별법 개정안이 좀 불발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1대 국회에서 원구성이 되고 또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면은 공동 발의자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게끔. 그러면 이번만큼은 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 전 대통령 임기 내에 4.3 특별법이 꼭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아직 우리 4.3 희생자 유족의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그래도 명예회복이 돼야 되고 또 국가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배보상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4.3 후손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산 자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내에 꼭 4.3 특별법 통과가 되어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계실 적에 좀 한많은 삶을 살아오신 이분들에게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배보상 물론 예산이 막대하게 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사 연구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4.3 문제 어떤 해결에 어떤 어느 정도 갔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의 또 핵심이 우리가 희생자 중심의 어떤 그렇죠. 그 피해에 피해. 예,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건 사실은 진상규명 속에서의 명예 회복은 우리가 특별법 속에서도 이제 사실 많이 얘기가 됐지만 유족분들한테 혹은 생존 희생자분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 그분들만의 서름들을 조금이나마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정말 보상할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배보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회장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계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1세대인 거죠. 유족 1세대 분들조차도 뭐 희생자분들은 뭐 지금 한 생존 희생자분은 한 130명 정도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거라면 저는 당연히 저희가 국가가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 우리 도조례로 유족 지원금이 이제 월 10만 원씩 생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배보상과 관계없이 이런 그 부분은 또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 심의를 해서 단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국가 단위에서는 그 생활지원과 관련돼서는 그건 지방사무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배보상을 먼저 한 이후에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배보상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고 아까 유족 회장님 말씀처럼 또 이제 뭐 생존 1세대도 이제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유족 지원금을 먼저 어느 정도 지원해 나가면서 배보상 문제도 같이 처리하는 게 저는 좀 뭐 있습니다. 다르게 봅니다만은 배보상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지금 정부 부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바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중에 통과가 된다 가정을 하면 시행령의 어떤 그 시행령을 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재가 될 겁니다. 즉 부처 간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분할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연금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적이 있다는 그래서 그 당장 시행령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유족회하고도 이와 관련된 협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회 논의가 진전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배보상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족의 어떤 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건 지방자치 사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럼 그 배보상 관련해서 좀 상당 수준 뭐 기대를 해도 좋을 걸로 알고 넘어가겠고요. 그 실장님, 그 거창이라든가 노근리와 관련해서 뭐 이제 야당이라든가 뭐 일부 분들이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배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재개되진 못하고 있지만 뭐 법적으로는 이제 꼭 재개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당한 이 부분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4.3은 우리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을 만들었고 어떤 단일 사건의 규모를 떠나서 저희가 꼭 진상운동 과정 속에서 법을 제정을 했고 그 법 속에서 저희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플러스해서 보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으로 이제 그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다른 과거사와 합쳐서 가자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통합하자는 얘기는.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노근님 아니면 또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진상조사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는 아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진실화해를 위한 그 과거사기본법에서 정리되는 사건과는 좀 다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회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과거사와 관련돼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보상 방법까지 예. 안이 이제 진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방법에 대해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마련하도록 예. 하는 안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20대 국회에서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처리가 되면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예. 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떻든 뭐 20대가 됐든 21대가 됐든 이제 법 통과 과정에서 조금 조율해야 될 사항들, 뭐 좀 쟁점이 되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또 있죠? 일단 뭐 지금은 정부 부처 내 의견이 조율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조율할 네. 부처 내 의견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와 관련된 근거 조항에 대해서 사법 당국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 합의, 입법권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법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서 정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즉 지금까지 걱정됐던 무슨 재원의 규모와 관련해서 이제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것은 부처 내 의견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야당의 협조만 있게 되면 일사 처리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21대 국회 역할 뭐 좀 기대를 해볼 거고 또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이제 법 개정과 더불어서 또 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 이제 유족들도 보고 계시고 도민들도 많이 보고 계셔서 예, 또 예. 지나친 기대가 있다 보면 또 이제 허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상임위까지 논의를 좀 하다가 이제 이게 중지됐기 때문에 과연 20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될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예, 좀 어떻습니까? 예. 명확한 것은 저는 뭐 4.3 당시만 하더라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4.3의 어떤 해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도 알려드렸었다. 그리고 또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고 이제 중앙당 공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전망 자체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시회가 새롭게 열리기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또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끝까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제주도에도 그 미래통합당 뭐 두 당도 있고 이제 어쨌든 낙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회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뭐 일단은 저는 20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좀 힘들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상 그러면은 21대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를 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도 동참을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는 여야가 없듯이 이렇게 동참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원구성이 되고 나면은 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하고. 그래도 가을쯤에는 8월, 9월쯤에는 새로운 특별법 개정안 법안을 좀 국회에 또 제출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저기 회장님 말씀이 우리 오영훈 의원님은 지금 대표 발의하셨고 너무나 또 열심히 하셨지만 그게 지금 안 돼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는 다음 때 넘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갖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노력은 끝까지 하되
또 자동 폐기될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제 특별법 개정안 다시 마련하고 통과되는 절차 또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가 된다면 저는 21대 개원이 이제 6월 1일부터 그렇죠. 예.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개원되자마자 당장 대표 발의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송승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한 정치 세력,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 발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대표 발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정당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 배보상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대표 발의를 해서 예. 미래통합당이 보수 야당이 그래서 병합 시민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꼭 하나의 대표 발의안만 가지고 시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표 발의된 안이 사상과 관련된 법률안이 제출되어지고 병합 시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합의하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다각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올해 내에 적어도 180석이라는 그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통과는 자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유족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전 통과를 자신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 원래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180석을 우리가 차지하긴 했지만 180석이라는 그 숫자에서 전국 운영을 또 밀어붙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나가면서 저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사상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9년 12월에 통과를 시킬 때만 해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4.3 특별법의 통과 정신을 반드시 저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저는 하나된 목소리로 사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이 특별법 개정에 오랫동안 노고도 많으시고 또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오영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회를 한 12차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의원들하고도 접촉도 하고 원내대표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 탓으로 다 하시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다 상대방, 정부, 비협조적이다. 여당을 탓하고. 절실함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지역 우리 도민들이 유족들이 국회의원을 우러러보고 하늘처럼 이렇게 우러러보는 과정에 과연 뭐 제주 국회의원을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소위원회 그래도 위원장 뭐 간사님들께서 하나하나 말씀이 과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 간단히 말한다라고 하면은 의지가 뚜렷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소위원회 회의만이라도 서로가 논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게 정말 원망스럽고 개탄스럽게 짝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20대 국회가 뭐 동물 국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특별법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좀 추가로 이제 남아있는 우리 4.3과 가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요약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특별법 개정이 당면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되게 특별법을 2000년에 제정을 해서 특별법 어떻게 보면 4.3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유족분들, 생존 희생자분들 조금 직접적인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는 미래 세대에게 4.3을 알리고
그리고 4.3의 어떤 정신을 이제 남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3이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것들은 4.3의 가치를, 4.3의 정신을, 4.3이 어떻게 보면 평화 인권 정신 혹은 4.3의 정의를 어떻게 미래 세대와 만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저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4.3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로 묻힐 수도 있고 4.3이 계속 현재 진영으로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과정들, 미래 세대에 남기는 과정들, 이 부분들을 더더욱 고민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우영우님 앞으로 과제. 예. 일단 4.3 특별법 개정에 네. 전념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정명이라고 봅니다. 네. 4.3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것인지 예. 그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백비를 이제 올려 세워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보완돼야 될 것은 저는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4.3 당시 이제 미군정 하에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 문제, 규명 좀 더 문제. 명백하게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 또 책임이 있다면 미국의 또 사과 또한 예.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지금 기성세대가 갖는 몫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당시 제주가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아주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텔레비를 보시는 우리 도민과 유족님께 제가 우리 우영우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족 회장께서 참 그래도 회장 정도 되면은 네.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해야 될 건데 머리가 장발이 됐습니다. 예. 작년에 9월 20날 우리 유족회 한마음 대회 때 지사님, 도의장님, 교육감님, 오영훈 국회의원님, 네. 도의원 일부 유족 약 한 2,000명 자리에서 모신 자리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저는 머리를 가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 도민과 유족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혼하시군요. 네. 네. 우리 실장님은 간략하게. 예. 예, 저는 어쨌든 유족분들과 생존 희생자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루빨리 이제 4.3 특별법 개정을 하기를 저희가 네. 예, 진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우영우님 아주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4.3의 완전한 해결 저희 도민의 공통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임을 잊지 않고 하루속히 특별법을 비롯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치에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4.3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족 1세대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오다가 이제 더 살 날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